네, 시청자 여러분, 울산의 문제를 울산을 잘 아는 두 사람이 아는 만큼 파헤쳐보는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31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일정에 들어갔고요. 본선거일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선거 분위기가 빨간색, 연두색, 요란 시끌벅적한데 이 얘기 좀 해보고요. 그리고 관전 포인트, 판세도 취재를 한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전기요금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지 말고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게 맞다는 전기요금 차등 부과 주장, 이게 뭔지 울산 시민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울산의 모든 이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는 울산매일 편집국장 김진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댁내에 큰 행사가 있어서 경황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천둥이 쳐도 기차는 달리듯이 이슈 타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교육감 보궐선거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쪽은 좀 달아나고 있고 한쪽은 좀 버겁게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이는데 뭐 신문사 편집국장이 더 잘 알겠지요. 선거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보궐선거의 특성상 열기가 지금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뭐 공업탑 로타리라든지 태아 로타리, 중심가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좀 활발한데요. 예. 근데 이게 교육감 선거라는 게 큰 선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선거 분위기는 좀 식어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예. 울산은 두 군데서 이제 일어난 교육감 선거 한 곳이랑 기초의회 선거 한 곳이 있어서 이제 선거가 열리는데 예. 최근의 선거운동 방식 자체가 요란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또 뭐 바깥으로 떠드는 그런 요란한 선거운동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의 유권자들의 냉담한 부분 이런 게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부분은 보궐선거의 역대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다는 것인데요. 예. 이런 부분은 유권자의 무관심 혹은 냉소주의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차세대의 2세대를 키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교육감 선거인데도 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냉담하다. 예. 굉장히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숫자를 얘기한다면은 40% 안 넘을 것 같죠? 역대 40%를 넘긴 보궐선거가 참 드물고요. 드물어요. 네, 드물고 이번 선거도 특히 이제 이슈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게 뭐 40%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일단 조사에서는 예. 투표장에 가겠다 하는 그 사람들은 예.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이제 교육감 선거는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은데 구의원 선거는 아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문제 그리고 울산의 교육을 지휘할 사람을 뽑는 건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도 보시거나 말거나 여러 차례 이 선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막바지로 접어든 선거운동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단 교육감 선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수와 진보로 명확하게 구분이 된 두 후보가 막바지 어떤 표심 잡기 이런 부분에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예. 김종 후보하고 천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는 아주 풀 가동하고 있거든. 모든 예. 그 조직을 풀 가동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가지 곳곳을 돌면서 거리 유세를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1대1 맨투맨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너진 울산 교육을 바로잡겠다. 예.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 보겠다. 이런 것을 주로 내세우면서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능력,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울산 교육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요. 예. 천창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거리 유세에서 노키 교육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노키 예.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개성하겠다. 이런 부분을 유권자들이 굉장히 각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이사나 저나 뭐 두 후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됨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선거운동 방식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한쪽 후보는 울산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데 뭐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건지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차라리 이제 노키 교육감이 이건 잘했고 그건 내가 이제 개성 발전시키겠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또 다른 한 분. 노키 교육감이 잘하긴 했지만 잘못한 것도 이제 있으니까 반성하면서 자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승 발전만 얘기하면은 설득력이 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가족끼리 세습하냐고 공격받는 입장인데 말이죠.
두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도 뒤지지 않겠다는 짓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가 막바지에 올수록 이제 그런 세력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전직 교장단에서 전창수 후보를 지지한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이에 맞서가지고 울산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 여기 역대 회장단들이 김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또 울산교육청 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단체들이 많은 지지선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김종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보수 단일 후보인 김 후보에게 좌파 이념 편향적인 교육을 해왔던 그 노키 교육감의 어떤 교육 이념, 철학 이런 것들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예. 그러니까 좌파 교육을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학력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울산 교육의 대혁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의 책임자가 김주홍 후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폭력 행위와 업무 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그 정가를 가진 후보가 울산 교육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은근히 예. 김종 후보를 그 지지하면서 또 천창수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레카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예. 전직 교장단, 교원단체 연합회 회장단,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인데 이렇게 지지 후보가 지금 갈려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듣거나 말거나 선거운동 차량이 곳곳에서 지금 요즘 들어서 시끄러울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데, 진보 후보 쪽에서 피치를 좀 더 올리는 것 같은데 느낌 같으신가요? 예, 진보 후보 쪽은 좀 색깔이 분명한 게 천창수 울산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상징화한 홍보용 캐릭터를 또 만들었습니다. 아하. 만들고 이제 저 노키 후보하고 고 노키 후보하고 이제 노키 교육감과 천창수 후보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캐릭터인데요. 예. 오키 창수라는 그 이름으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2030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 단순하고 친근한 캐릭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노키 전 교육감과 손을 맞잡고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 이것에서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천 후보는 소비자 차기 기후 행동이라든지 울산권 I급 생활 소비자 단체라든지 기후 위기 대응 환경 교육 실천 연합이라든지 예. 이런 좀 그 시민단체들과도 연계해가지고 상당히 협약도 갖고 공동 보조를 맞추는 이런 모습입니다. 약간 이제 감각은 젊습니다. 네. 네. 두 차례 방송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봤어요. 두 번째 토론도 보셨는지요? 어땠습니까? 네, 그 마지막 토론도 이제 끝났거든요. 아, 예, 마지막 토론도 네네네. 끝났는데 진보 보수, 이 보수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김주홍 천창수 후보, 이 방송 토론 때마다 계속 부딪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생방송으로 진행한 초청 토론에 참석해가지고도 끊임없이 정책 대결을 조금 하다가 결국 이념 대결로 넘어가거나 예. 이념 대결이 조금 있다가 정책 대결로 사회자가 유도를 해도 결국은 또 이념 대결로 넘어가는 예.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두 후보가 대표 공약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김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 정상화 이걸 굉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 학생 페이를 만들어서 지급하겠다. 또 천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튼튼한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교육감이 챙기는 학교 폭력 예방 예.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성격이 조금 다른 느낌이 많이 드는 부분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제 공교육 정상화, 기초학력 보장 당연하고 중요한데 문제는 실천 방안, 실천 의지 이런 건데 어떻게 하겠다던가요? 그러니까 김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정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깔고요. 네. 거기다가 기초학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학습 능력을 정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천 후보 쪽에서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수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월성이라는 거는 그 공부하는데 차이를 두자는 겁니다. 예. 우수한 학생대로 예.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자 이런 쪽이고. 특수반 같은 거. 예. 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고 공교육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수월성 교육에 대한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수월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학부모도 갈릴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 학부모는 수월성 교육 해야 된다고 하고 네. 좀 지지부진한 학생은
공교육. 어찌 보면은 진보와 보수, 네. 보수와 진보의 확연한 교육 철학의 차이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보수 예. 쪽은 수월성 교육을 좀 강조하거든요. 예. 근데 진보는 이제 평등 교육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네. 있죠. 예. 이제 김주홍 후보가 한 시절 지역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토론에는 좀 일방적으로 우세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천창수 후보도 공격과 방어를 그런 대로 선방을 잘 하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학교 현장을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 예. 그래도 교육과 관련된 일을 꾸준히 했었고 예. 또 노키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시대에 하던 걸 옆에서 늘 지켜봤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나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것 같아요. 자, 최근의 화두는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주요 이슈가 됐죠. 맞습니다. 그 두 후보가 학교 폭력 관련 정책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예. 김주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퇴직 경찰관들을 활용한 학생 안전 경찰대 음흠. 이런 걸 창설을 공약을 했고요. 예. 전 후보는 교육감 직속으로 학폭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련 기구가 없어서 학교 폭력 문제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기구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건 실천 의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직 경찰관들을 활용한 좀 더 실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직속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감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예. 학생 경찰대 창설과 버금가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천창수 후보가 이제 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었겠는데 고 노키 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두고도 공방을 많이 벌였단 말입니다. 뭐 결국은 좌편향 교육에 대한 입장차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노키 교육감이 교육감 시절에 했던 것은 대부분 좌편향 교육에 치중된 것이다. 이게 이제 김주홍 후보 쪽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좌파 교육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예. 이번에 이제 보수 교육감이 들어서서 막겠다 이런 게 이제 김주홍 후보의 입장이고요. 예. 천 후보는 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은 좌파 뭐 이런 이념적인 교육 잣대가 아니고 교육에 있어서 지향해야 되는 거는 예.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지 이념적인 잣대로 들이대지 말아달라 이런 예. 게 또 천 후보의 입장입니다. 예.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궁금한 질문 하나. 바로 정치권에서 이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선거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건 없는지 김 이사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얘기 조금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선거에 반감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뭐 그러지도 않았고요. 예. 신빙성이 별로 없습니다.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울산 지역 정치권이 4월 5일 날 있는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예. 실제로 정당들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각각 진영별로 비공개로 예. 물밑 지원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아하게 호수에 떠있는 백조가 물밑에서는 부지런히 물질을 하듯이 정치권에서 물밑 지원을 한다는데 물밑 지원 밑에서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느껴집니까? 눈빛으로 느껴집니다. 아, 눈빛으로. 예, 이게 발을 움직이는 게 아. 눈빛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현행 그 공직자 후보 선거법에 네.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 개입이 불가하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개 지원 모드가 아니라 SNS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투표 독려를 합니다. 예. 자, 예. 투표장에 꼭 나갑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예. 진보 진영인 더불어민주당 이 양측은 이런 엄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예.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당장 내년 4월이면은 예. 총선이 열린단 말입니다. 이 총선이 1년 앞에 열리는데 이 1년 앞에 있는 총선하고 이번 보궐선거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정치권의 입장이고요. 예. 투표권을 가진 울산 시민 가운데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결집력, 투표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당락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이런 것들 때문에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그 사전투표 예. 여기에 총력전을 벌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투표일인 4월 5일쯤에는 사전투표율을 가지고 예. 이 4월 5일에 선거를 어떻게 또 독려할 것인가를 또 방향을 잡을 것이고요. 예.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후보는 방송 토론에서도 그 빨간 점퍼를 입고 넥타이까지 빨간색으로 통일하고 있고 그 느낌 아니까요. 천창섭 후보는 이제 색채가 있겠지만 없는 척 양복 차림으로 나오는 그 이유 알만합니다. 조심스럽게 양쪽 정당의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권명호 시당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투표 동의밖에 없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다. 캠페인. 예, 그러니까 공직후보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예. 이번 투표를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교육감 후보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힘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고 선을 껐지만은 예. 사실은 후보 캠프 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보수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시당위원장 역시 투표 동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전투표 그리고 본투표에 가능한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그 결국은 이제 진보 후보로 지지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독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 예. 자, 교육감 선거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를 했고요. 남은 시간 한 8분 정도 있는데 지역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기요금 차등부가 문제가 관심사입니다. 네, 이게 전기요금 차등 문제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해졌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이달 초입니다. 이달 초에 이제 중앙지방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예. 지방자치단체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이 이 문제를 꺼냈거든요. 예. 전기요금과 기름값 같이 꺼냈습니다. 같이 꺼내가지고 이거 생산 지역이 뭐 더 많이 낸다든지 이거 참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길게 이제 숫자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는 언뜻 생각은 해봤어도 내놓고 얘기하기는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어려운 문제겠는데 이 문제를 울산 김두겸 시장이 이달 초에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생산 지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예. 하고 싶었는데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김두겸 시장이 본격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통해서 생산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한다. 예.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전력망 부족 그리고 비용 증가 심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은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역의 차별, 울산 홀대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 이게 이제 확산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예. 송전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인데 전기요금은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비수도권 편중 현상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서 나온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이 문제를 울산시장이 들고 나온 건 설령 당장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적절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니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고요. 뭐 조금 있으면 바로 실현될 것입니다. 예. 바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울산 같은 경우 월간 전력 생산량이 이 전력 생산량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예. 이 전력 생산량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로 제가 데이터를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울산의 월간 전력 생산량이 2,913기가와트 아워 수준입니다. 예. 전국 8위 정도 되거든요. 예. 서울은 554기가와트 아워로 그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견 경기와 인천 등이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어서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용량과 유사한 개념인 전력 판매량을 보면 경기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충남과 서울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2,754기가와트 아워로 7위를 차지하는데요. 발전량하고 그 사용량을 비교한 전력
지급률, 자급률 이걸 살펴보면은 예. 완전히 좀 다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4기가와트아워를 생산한 반면에 무려 4,654기가와트아워를 소비해가지고 예. 전력 자급률이 한 11.9%에 불과합니다. 예. 울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2,913기가와트아워를 생산했지만 소비는 2,754기가와트아워에 그치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또 이제 세울 3사 호기가 가동에 들어간다면 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예. 많이 생산하는데 그만큼 적게 소비하는 도시가 울산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차이, 간극은 결국은 이걸 똑같은 어떤 잣대를 들여야 되고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단순하게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네. 되거든요. 네. 그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얘기, 오늘은 이제 전기요금만 얘기하고 있는데, 울산에 석유화공단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휘발유 문제도 사실은 같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이야기할 때는 휘발유 문제도 같이 기름값 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시민들이 운전을 하면서 나는 기름 생산하는 지역에 있는데 왜 기름값을 많이 낼까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 지역 상공계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제 건의를 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 좀 한 발 앞서서 좀 하시지 않고. 아니 사실은 그 울산 상공회에서나 지역 기업들도 이 목소리 처음 낸 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냈는데 예.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고 예. 힘이 실리니까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울산의 지역 기업의 10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도 했습니다. 조사를 예. 해보니까 이 조사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건 계속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죽으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기업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전기요금까지 이렇게 계속 올린다 안 된다. 특히 울산같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는 예. 좀 더 이걸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 이걸 지역의 어떤 님비 현상이라든지 지역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형평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아, 울산이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가지고 정치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이게 사실 울산 상공계 입장입니다. 예. 내년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들 이 얘기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도 지역의 이슈를 마음껏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열심히 취재해 주신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님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 나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